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하자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섯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맛입니다. 우리는 왜 먹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즐거움과 함께 어울림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왔으며 현재 식문화로 발전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식량을 찾아다녔고, 식량이 부족하는 시기를 위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고안하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화식을 시작하면서 더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음식을 통한 쾌락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음식을 통해 5대 영양소를 섭취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식단에서 5대 영양소를 균형 맞춘 식단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과다한 식단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싫어하는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 중에서 단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을 우리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맛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5가지의 맛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여기에 감칠맛이라는 5번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맛 외에도 감각에 의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맛들도 존재를 합니다. 뜨거운 맛, 차가운 맛, 떫은 맛, 금속맛,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맛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맛은 5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 5가지 맛 외에 6번째로 지방 맛을 느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5가지 맛에 대해서 단맛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맛입니다. 단맛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이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단맛을 받아들이기 가장 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짠맛 또한 생존에 매우 중요한 맛입니다. 그리고 쓴맛은 거부하는 맛입니다. 신맛은 경우에 따라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맛입니다. 그리고 감칠맛은 단맛과 함께 쉽게 받아들이는 맛입니다. 이 5가지 맛 중에 인간이 1차적으로 추구하는 맛은 단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감칠맛을 내는 음식입니다. 단맛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맛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맛이 됩니다.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있는 짠맛의 소금은 모든 음식의 맛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지방의 맛도 탐닉을 합니다. 달고 짜며 감칠맛을 내고 여기에 지방 맛이 더해진 음식이라면 어느 누구도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위덜리가 지은 왜 인간은 정크푸드를 좋아하는가 라는 책에 나온 정크푸드의 성공 공식으로 소금, 설탕과 감칠맛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지방은 모든 정크푸드 맛에 대한 성공의 공식입니다. 물론 이 공식은 정크푸드뿐만이 아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적용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크푸드라는 것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스푼과 같이 열량은 높은 반면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햄버거 같은 경우에 전체 376kcal 중에 지방이 차지하는 열량이 148kcal로 전체 열량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지방이 많다고 알려진 삼겹살의 지방 비율 25%에 비해 과지방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자의 경우에도 지방 비율이 햄버거보다는 낮지만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크푸드로 알려진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경우에 단맛, 짠맛, 감칠맛과 지방맛이 매우 풍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산음료, 과지방 과자,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같은 이런 정크푸드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영양소는 없지만은 열량이 높아 성인병을 유발하고 과체중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정크푸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특히 지나친 당으로 인해 혈당의 위험성을 노출시키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여 뇌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튀긴 경우에 지방의 산패로 인해 뇌세포의 파괴를 유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질이 부족하여 몸에 있는 중금속 배출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꼭 건강한 음식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화식을 통해 영양분을 쉽게 섭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불로 조리한 음식은 생식에 비해 더 복잡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열에 의해 음식물 분자들이 끊어지면서 우리 입안에서 더 다양한 맛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인류에게 음식은 생존의 수단이었지만 어떤 집단이나 종교에서 음식은 성스러운 행위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음식의 준비와 섭취는 어느 한 집단의 소속원으로 행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소울푸드는 미국 남부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먹었던 음식으로 지치고 고단한 생활에 마음을 달랬던 음식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현대에 와서 소울푸드는 지친 마음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주는 음식을 의미하며 저마다의 소울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닌 각 개인의 이야기와 추억의 매개체이며 아프고 힘든 마음을 다독여주고 살아갈 힘을 보태주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어울리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인류에게 매우 보편적인 일이며 역사도 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럿이 모이면 두레상 차림을 하였습니다. 두레상은 둥근 상에 음식을 올려놓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게 차린 상으로 친구와 함께 음식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더 좋게 만들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모임이나 회식의 형태로 이런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함께 축하하거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회를 털어놓는 자리에서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맛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며 집단적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구하는 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